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상한가 특징주 오늘 두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장 마치고 포스팅을 좀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들어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에 좀 녹십자 그룹주들이 잡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녹십자 홀딩스가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어제 제가 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 공시가 어제 있었어요. 8월 30일. 이 시장이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공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제 특별 강의에서 제가 스케줄 트레이딩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요것도 말씀을 드리죠. 특별 강의에서. 자, 보시면, GC, 녹십자,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거래소에서 너네 이게, 이러한 보도가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 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좀 말 좀 해봐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바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동아일보에서 이제 보도한 이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에 대한 기사 내용은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면, 재료로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 요거는,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논의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실 무근 부인.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올라갔던 게 반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보다시피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좀 기대감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추후 확인 가능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대감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공시다. 요것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와 함께 또 최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화이자가 FDA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대한과학이라든지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장 초반에 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했던 매매 복귀를 보여드렸었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고,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더나도 조만간 또 모더나 FDA 승인을 신청을 최근에 했고, 이제 신청해서 정식 승인을 받을 거라는 또 기대감으로써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드렸던 게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 녹십자였죠. 그래서 앞으로 요 두 가지 얀센에 대한 기대감, 또 모더나 백신 FDA 정식 승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 밖에도 사실 녹십자만의 어떤 또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도 오늘 레드벨 시그널을 좀 보고 요게 이제 오늘 레드벨 검색해 포착이 됐는데, 요거 보면서 녹십자 홀딩스를 좀 베팅을 했었어요. 이게 대장이니까 운이 좋게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 좀 대응을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과거에 이제 3인방 골드퍼시픽, 자, 아마 이때 골드퍼시픽 한국파마 그리고 필룩스, 지금은 이제 KH 필룩스로 상호를 변경됐죠, 상호가. 드래곤플라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추가를 시켜놨고, 오늘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죠. 잠잠했다가, 사실상 차트도 어제까지는 제가 딱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죠. 안 봐야 될 자리.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 그런데 거기서 딱 모멘텀이 터지니까 급등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고, 저는 트레이딩을 하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골드퍼시픽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좀 말씀드렸었던 한국파마까지도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파마는 사실 골드퍼시픽보다 먼저 좀 움직임을 가져가 줬었는데,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 요 자리에서 골드퍼시픽이 저도 이제 장 마치고, 매매를 안 한 종목도 복귀를 다 하기 때문에, 요 자리 맞죠? 그래서 조정 밟고 골드퍼시픽이 급등을 했을 때 한국파마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파마를 매매를 못했는데, 요것도, 들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한국파마를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경구용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요 댓글 보시면, 저는 매매를 못했지만, 이런 거 보면, 기분이 그래도, 좋네요. 그죠? 러브페페님께서도, 강의가 귓가에 맴돌아서, 안 살 수가 없었다. 기본 특강만 수강하셨더라도 또는 뭐 유튜브 영상만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직전에 의미 있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5일선 급등주들은 5일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생명선 20선 그죠? 지금은 20선을 밟아가면서 계속 우상향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다시 20선 오면은 그건 흐름이 깨지는 흐름이 아닐까 싶고 이제는 한 요정도 구간에서 5일선 좀 지켜내면서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빵시리님께서도 그죠? 뉴스보다 빠른 차트라고 하는데 제가 뭐 요 자리에서 언급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명선 맥점 자리였고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도 딱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 그 밖에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살짝 뭐 1% 못 미치게 좀 빠졌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중심으로 계속 좀 체크하시고요. 골드 퍼시픽도 앞으로 뭐 계속 체크를 해보고, 요 정도 이제 상한가 특징주 하고, 자, 제약바이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복귀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했던 거. 오늘 장 초반부터, 마감 상황,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상황까지 보니까 더 마음이 좀 아픈데 어쩔 수 없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수익을 봐요. 그래서 일진홀딩스 어제 아마 제가 매매 복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에도 베팅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어제도 살짝 좀 아쉽게 하지 못해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하고 좀 길게 봐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장 초반부터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움직임 속에서도 베팅을 했었는데 이때는 그냥 살짝 반등을 노려본 매수고 반등 살짝 나올 때 그냥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5% 이상 손절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더 빠졌어요. 더 빠졌고 마지막에도 조금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봤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좀 갔으면 그대로 좀 매수한 거 홀딩을 해서 시간에까지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때 저는 그냥 본전을 했고요.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진홀딩스가 뭐 시간에서는 5% 이렇게 상승 나가면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뭐 다른 것도 이것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다른 것도 최근에 요거는 잘 들어가서 뭐 매도하지 않고 20%대 올라가서 일단 어느 정도 팔고 추가 매수 해서 평단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또 팔고 그러면서 어제 보여줬던 계좌처럼 요것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역시 오늘 요거는 오늘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요거는 뭐 밑에서 다행히 또 잘 잡았어가지고 평단 전에 조금 팔았어요. 근데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아무튼 요거는 뭐 수익을 그래도 봤으니까 요 정도. 일진홀딩스. 아무튼 최근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레드불 요것도 검색기에 포착이 돼가지고 베팅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올려드린 거 보시면 일진 하이솔링스가 이제 드디어 내일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일진홀딩스 대응은 해가지고 최근 넥스트 사실 넥스트뿐만 아니라 넥스트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뭐 예스24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가 상장 한다는 말만 나오면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종목 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뭐 본주도 있지만 그런데 역시 요것도 상장 전에 시세를 주고 빠졌어요. 상장 이후에 잘 나가니까 뭐 다시 움직이긴 했는데 요거는 아마 뭐 루머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다행히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실 다른 모멘텀 제외하고 딱 차트의 모습만 보면 제 기준 아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5일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뭐 카운터대 관점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진 하이솔루스가 일단 당연히 잘 가져야겠고 일진 하이솔루스가 만약에 무너지면 다들 뭐 나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진투자증권인가? 유진투자증권 목표가 9만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내일 사실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당연히 좀 집중을 해볼 텐데
만에 하나 일진 하이솔룩스가 무너지면 당연히 요거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항상 경계하시고, 네, 경계하시고, 일진 하이솔룩스가 뭐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가고, 요것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5일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한번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마저 복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봤던 게, 장 초반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사실 제가 최근에는 말씀을 안 드렸죠. 최근에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이 정치 테마 꾸준하게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좀 무너지고 제가 요 자리에서 생명선 요 구간에서 요것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5일선 정도? 이 구간에서의 어떤 5일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이 깨졌어요. 지켜줘야 될 자리라든지, 사실 생명선도 그냥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 봤다가 오늘 요 종목을 좀 트레이딩을 했던 거는 장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장 전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 초반에 그냥 빠르게 좀, 공략을 해서, 수익 나는 대로 좀 확정을 지었던.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또 봤던 게 한국 BNC.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시간에 빠졌지만, 저는 5일선 지켜낸다면, 사실, 뭐 계속 볼 수 있어요. 한국 BNC.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세를 주고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도 역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요거는 아마 시가 아래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돌려줄 때 돌파를 좀 할 것으로 딱 보여지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한 차례 딱 진입하고 확정을 바로 지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차례 해서 역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정저까지 욕심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냥 뭐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자리 마지막에는 살짝 요때 다시 들어갔다 그냥 아니다 해가지고 정리를 빠르게 한 거고요. 요런 자리 뭐 기가 막히게 딱 눌린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한국 BNC 그리고 캐몬. 캐몬도 장 초반이죠. 그죠? 오전에 제가 좀 점심 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전에 오늘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K 바이오팜도 레드불 시그널에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됐죠. 사실 요거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단 조금,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들어 올릴지. 근데 이제 한번 딱 들어 올리면 다시 또 눌림 이후에 또 흐름을 잡아보는 게 뭐 더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SK 바이오팜이 어쨌든 레드불 검색기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요게 대장이죠. SK 그룹주, 그 바이오 내에서 정말 이제 좋은 모습, 요것도 역시 레드불 시그널 이때 나와가지고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생명선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면서 캐몬이 장 초반에 쫙 제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가 일진홀딩스 네, 이렇게 좀 봤을 때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자리들을 좀 지켜보다가 요 자리에서는 딱 진입을 하고 그죠? 요 앞쪽에 저항받았던 구간 돌파 시 매수를 한 거죠. 매수를 하고 또 눌려줬을 때 매수를 하고 자 그런데 꺾여요. 그러면 정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 들어간 거는 이때 그냥 본절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요것도 그냥 공략했다가 한번 비중 한 거고 요때 이제 베팅을 다시 해서 수익 확정을 짓고 다 나왔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때 그냥 전량 확정을 지었어요. 이것도 갈 자리에서 그 이후에는 사실 요 구간에서부터는 공략할 곳이 없죠.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실 캐몬 잘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차트가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들어지려나 선곡과 앞으로 좀 계속 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아쉽게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쭉 크게 보면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 쪽 계속 좀 이슈 차트 체크하면서 캐몬도 계속 뭐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매매했던 종목들이 뭐 많은데 휴맥스도 있고 펄어비스는 오늘 뭐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펄어비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장 전에도 어제였나? 어제?
게임 관련해가지고 어제였나요? 아니면 제 기억에는 어제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어제 밤에, 밤에 이렇게 중국 게임 규제 관련 뉴스가 있다 해가지고, 펄어비스 좀 하려나? 위메이드는 어쩌려나 했는데, 위메이드는 뭐 트레이딩을 하지 못했고, 이것도 아무튼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마지막에 좀 무너졌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5일선 중심으로 계속 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최근에 중국 그 검은 사막, 중국, 진출 소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딱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오니까 괴파락 출발을 하고 장 초반에 살짝 반등을 줬지만 쭉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해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그냥 짧게 확정을 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일단은 또 다른 거 살펴보면서 또 생각나는 종목 있으면 볼게요. 지금 몇 분 됐죠? 벌써 15분? 일단은 자 차트 다시 켜놓고, 일단 그래서 한 요정도 장 초반 그리고 장 막판에는 장 막판에 뭘 봤지? 장 막판에 제가 요거 뭐 미리 볼게요. 오늘 신규 편입을 시켜놓은 종목이에요. 제노포커스라는 종목도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쭉 빠졌었는데 최근에 자리 잡고 오늘 좀 쭉 올라오는 모습 보고 한번 베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제노포커스. 요게 이제 조정 거치더라도 뭐 저는 직전에 꼬리라든지 5일선 뭐까지 계속 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 마저 한번 속도를 내 볼게요. 제약바이오 쪽. 자, 한국파만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바이오리더스 공략하신 분 계실까요? 요거 네. 자, 요게 최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생명선 무너지면 올라오고, 또 무너졌는데 올라오더라. 그래서 요게 지금 지지받고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그래서 참 오늘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고, 한국 BNC 아까 살펴봤었고요. 유한양행도 오늘 좀 건드려 봤다가 뉴스도 나왔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본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 더 자리를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살짝 조정 거치면서 바로 좀 올라올런지, 일단 이 차트가 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뭐 학회가 있죠. 학회. 매년 열리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10월 7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미국 암 학회에서 이상 뭐 결과 발표 예정에 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9월 유럽 종양학회 일정 및 관련주들도 오늘은 지금 벌써 17분이고요. 일단 제약바이오까지 하고, 제약바이오랑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일진 하이솔스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좀 나눠서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있었죠? 한미 쪽도 항상 학회 하면은 근데 차트는 그렇네요. 오스포텍? 요거는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략 시장이 올라가건 빠지건 간에 요 정도 구간을 최근에 또 지키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자리 좀 잡아가느냐. 그래서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포스팅을 제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카페에 공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라든지.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고요. 요 정도까지 보고, 유한양의 앞타바이오도 차트가 계속 좋습니다. 앞타바이오, 그리고 대원제약은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서 저도 공략했다가 다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려 나갈지. 그리고 구강약품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살짝 뺐다가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이런 캔들 만들었으면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5일선 돌파하는 모습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넘어가고, 현대바이오도 사실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요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요 종목만 있더라도 공략을 했다면 저는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갈 종목이라면 지금 레드불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도 못 간 종목이잖아요. 그죠? 레드불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딱 보일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레드불을 수강 안 하셨더라도, 자, 생명선, 그러니까 여기서 20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5일선을 치고 간다거나 아니면 생명선을 딱 지지 받아줘야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밀려난 모습,
그런 데에서 이제 현대바이오가 또 안 좋은 소식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팅을 하시거나 보유를 하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 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명선을 오늘 밑에 있다가 좀 돌파를 했는데, 그죠? 과거의 요 구간입니다. 저항 돌파하면서 이제 지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SK,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K뉴질리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편입될 거라고 하고요. 크래프톤 편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외 종목은 아마 신풍제약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있는데 넘어갈게요. 마이크로 디지털은 반도체 그리고 SK바이오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차트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또 한번 질주를 해줄 수도 있으니 저는 최근에 나왔던 저점 이탈이라든지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캐몬 아까 봤고요. 자, mRNA 관련해서는 바이오니아도 요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5일선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5일선 무너지기 전까지 딱 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요. 아즈텍 W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그러니까 앞쪽에도 당연히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좀 무너졌는데 바로 올라오면서 지금 사실 맥점 카운터백 자리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갈 종목이라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냥 밀리면 기다려야죠 뭐. 자, 아즈텍 WB. 자, 오랜만에 언급드리는 것 같아요. 아미노로직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봤다가 이것도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그냥 뭐 서린 바이오 정도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요거는 아미노로직스는 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게 오늘 레드불 시그널 나와가지고 한번 좀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리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아이진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진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장 마치고 시각처에서 백신 1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 아이진 하면은 또 이제 공동 개발 해가지고 항상 같이 움직였었던 이현제약도 사실 최근에 좀 갈 자리에서 또 못 가고 무너졌었죠. 근데 시간에 5.3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진에 또 달려 있겠죠. 아이진이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요것만 차트에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밀리고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진은 최근에 좋아가지고 제가 요 자리부터 다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생명선, 5일선 이것만이라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로메드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셀로메드도 역시 최근 개별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 셀로메드는 아이진과 역시 공동 개발, 백신 연구, 본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올랐습니다. 셀로메드 하면은 또 셀로메드의 최대 주주 인수코비도 기술적으로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시세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파동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벗어나기 전까지 이런 또 뉴스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제노포커스 오늘 좀 마지막에 봤었던 종목이고, 오상자 EL도 오늘 레드불 시그널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진단키트 쪽이죠. 오상 헬스케어인가? 그래서 자, 요것도 좀 움직임을 보고, 시젠도 제가 제외를 한다라고 기사 속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요 K 뉴딜 지수 시젠도 차트가 안 좋잖아요. 그죠? 저는 시젠이라는 종목을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생명선, 5일선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런 손실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젠. 자, 그래서 제노포커스 오상자 ER, 나노 CMS는 최근에 제가 이것도 꾸준하게 카운터텍 관리 종목인데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셀리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저도 보다가 사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5호장에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베팅을 할까 했는데 이게 확 무너지는 거 보고,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사실 들어갔었어도 설명드리기 좀 좋은 사례인데 굳이 안 들어갔지만 보시면은 여기 올려놨으면 이렇게 또 바로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자리를 만들고 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행여나 오늘 또 이런 흐름을 맞으신 분들은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도 이제 놓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요 종목을 만약에 홀딩을 했었더라면 뭔가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을 텐데, 그 셀리드 제가 좀 켜놓을 걸 그랬나봐요. 셀리드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며칠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발표일이었어요. 8월 31일 1시 55분이죠. 1시 55분. 자, 발표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줬고요. 발표 전에 급락 나왔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비슷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요걸 체크했더라면 요거를 뭐 당연히 좀 이런 리스크는 좀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셀리드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뉴스 나온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리를 잘 잡아가면 그런 종목들이 더 잘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셀리드 그냥 매일 조화제약 국전약품 오늘 이 하나의 영상만 보시더라도 정말 뭐 공부해 볼 만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복귀해 볼 만한 부분도 많고 항상 꾸준히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뉴질의 파마는 일단 요 자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2,000원대.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시세를 주고 최근에 조금 흔들림을 가져가 주고 있어요. 흔들려 주고 있는데 요거 여기서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한 저가 오늘 이 정도까지는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최근에 제가 트레이딩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게 조정을 밟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었던 셀트리온도 뭐 세력선 관심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제약했을게요. 자, 그 밖에 종목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많은데 넘어가고 자, HLB도 오늘 괴파락 출발을 했어요. 괴파락 출발하고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꼬리를 달고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마감을 하고 결국 5일선을 지켰다라는 게 뭐 저는 조금 다행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덮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시간에서 빠졌는데, 괴파락 이후에 5일선을 어떻게든 좀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일단 좋겠습니다. 최근에, 요런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차트만 보면,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괴파락하고 그냥 밀리기만 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훼손하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든 생명선을 좀 지키려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좀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KMX,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이제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오는 9월 15일 또 IR,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빠졌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죠? 어제도 강한 상한가고,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이건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일바이오가 오늘, 이것도 당연히 좀 공략을 중간중간 해 보려고 했는데, 하진 못했고, 요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미국 법원에서 코로나 그 구충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제일바이오도 있고, 이글벳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알리코 제약인가? 과거에 그저 핫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서 또 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앞쪽에 이러한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라인들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딱 캔들 나오면은 이건 또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생명선 중심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모더나 백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에서도 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자동차 섹터 까지 마저 볼게요. 아까 일진홀딩스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요. 자, 내일 상장을 어쨌든 해요. 일진 하이솔루스. 그래서 내일 한번 저도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 자, 수소차 관련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좋았고, 뒤에는 사실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평화산업도 시간에서는 3.89% 상승 마감을 했네요. 요거는 근데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죠. 두산퓨얼셀도 최근에 계속 좋고요. 그러면서 두산퓨얼셀 1우, 2우까지도 레드불 시그널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모습. 동양피스톤도 최근에 말씀드렸었고, 모톤이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점점 또 코 상태가 조금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려 아연. 자, 고려 아연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드렸는데 요게 딱 생명선 벗어나고 다시 전저점 깨면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빠질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뭐 지켜간 것 같아요. 요런 자리에서 딱 지키면서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차전지 대표적인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 뭐 고려 아연 앞으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요 두 종목 사마 알미늄과 조일 알미늄도 뭐 계속 좋습니다. 사마 알미늄도 요때 언급드렸고 신흥 SNC는 카운터백 뭐 관리 종목이었는데 뭐 제가 뭐 관심 있게 보진 않았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다시 5일선을 좀 재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밖에 이제 3기라는 종목도 있고 뭐 첨보 이런 종목들 3기도 지금 그냥 여기서 딱 양봉 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3기 첨보 TGC 뭐 그 밖에 종목 넘어갈게요. 자 현대위아 그리고 캠트로닉스 에코캡이라든지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비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차 무선 충전하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요거까지 할게요 그냥. 자 오늘 원익 P&E가 어제 원익 P&E 차트 보여드렸어요. 어제도 보여드렸나?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드렸는데 원익 P&E 시장 안 좋지만 계속 정말 지킬 자리 지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오늘 상당히 좋았고 원익 P&E도 아마 베팅을 했을 거예요. 요거는 장 초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원익 P&E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수익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아마 다른 것도 다 좀 오후에 살짝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요것도 잘 나갔으면 요거는 조금 욕심을 더 부려봤을 거고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팔았겠죠. 그런 계좌니까. 근데 요거는 같이 둘 다 정리한 게 요 자리에서 계속 좀 치고 갈 자리에서 계속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쭉 뺐어요. 한 고점 대비해서 한 7% 빠지고 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자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베팅을 했던 건데 요 자리 확정하고 나서는 어디에도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죠? 원익 P&E. 이걸 뭐, 아무튼 앞으로 뭐 계속 좀 조정이 나왔어도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의상 5일선 또 맥점 기준 잡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시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거든요. S트래픽, 그죠? 최근에 막 달리고 있죠. 그리고 윌링스도 이렇게 관련된 종목으로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까지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한번 체크. 아모센스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자리 잡아가면서 이렇게 직전 고점 다시 돌파를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모센스도 체크하시고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자 한국 테크놀로지도 있고 요건 차트가 이제 쭉 빠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텍 요거는 제가 정말 이 모멘텀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차가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한충전,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수, 이거를 협의, 뭐 진행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최근에 쭉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또 폭발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는 최근에 정치적으로 엮였는데 휴맥스도 있고 RT캐스도 또 과거에 이렇게 한충전 관련해서 뭐 MOU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좀 쉬었다가 요 영상 먼저 올려드리면서 좀 쉬었다가 마저 정치 테마 그 외에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